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이 따뜻한 의술을 전하는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감으로 믿음을 주는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찾아서 잘못된 지식으로 고통받는 류마티스 환자들을 위해 치료부터 질환 홍보까지 다방면으로 애써온 최정윤 교수를 만나보자.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최정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류마티스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대구 경북 지역 류마티스 환자분들께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대구 가톨릭병원에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센터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센터장을 맡으셨다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09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저희 센터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250억을 보조를 받고 저희 병원에서 295억을 내서 지금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센터를 짓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도권까지 불편한 네. 환자들이 오지 않고 아마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 지역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바로 질환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대한 류마티스 학회 홍보 이사를 역임하셨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류마티스 학을 할 때만 해도 하는 전문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인들 인식도 당연히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류마티스 질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월 두 번째 주가 세계 관절염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는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이제 환자 단체, 같이 의사들과 정책을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좀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네. 일도 했고요. 3월에는 여류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였는데요. 여류사랑은 여자 환자가 류마티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자 류마티스라고 해서 류사랑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 의사와 환자들이 모델로 해서 사진전도 했고요. 또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어디 여행을 잘 못 가고 그래서 그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그 제주의 저희들 올레길도 함께 걸으면서 네. 그 질환을 홍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홍보대사로 그 탤런트 김래원 씨나 그리고 산악인 엄원길 씨가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예, 류마티스 질환은 혈액에서 주로 문제가 돼서 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은 이제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관절에 나타나지만 관절 외에도 여러 장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도 올 수 있고 또 폐나 심장이나 간, 신장 이런 여러 장기를 다니게 되는데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훨씬 더 심한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 있는 그런 표가 저희들 생존율인데요. 이렇게 심한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도 물론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중에 혈액에서 오는 병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의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류마티스 질환을 저희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네. 하는데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자가 항체라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항체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고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생기는데요. 이런 자가 항체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관절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이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대표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류마티스 결절입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네, 류마티스 결절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에서 한 20% 정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절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결절이 피부에 이렇게 멍울이 이렇게 나타나서 덩어리가 있는데 실제 저거를 뜯어서 보면은 류마티스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 환자보다 이렇게 결절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훨씬 더 병을 오래 앓거나 심한 경우에 잘 동반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안구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래 저희들 보면은 건조 증상, 그러니까 안구 건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구 건조나 입이 마른 구강 건조가 같이 있다면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약 한 20% 정도가 이렇게 건조 증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 신장 투석이 필요할 만큼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되면은 그런 자가 항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콩팥이 우리 몸에 이렇게 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가 항체도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나중에는 투석에 이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주로 여성들에게 이 발병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합병증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에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병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예, 다른 합병증과 달리 폐에 생기는 경우에는 아. 대부분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여자가 한 5배 정도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폐에 생기는 합병은 여자보다 남자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또 폐가 이렇게 점점 굳어지는 간질성 폐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을 일으켜서 한번 이런 합병이 생기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질환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 금연 흡연자인 경우에는 금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정기적인 폐 검사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 합병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볼 부분은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망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에 염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오래 있으면은 동맥경화가 조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염증이 계속 있게 되니까 조기에 동맥경화가 오니까 젊은 나이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고생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다양한 만큼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을 주목해야 될 점이 암의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보고에서도 많이 있지만 임파종이라 그러죠. 임파종인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한 2~3배 정도 많이 생기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또 담배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폐암도 2~3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조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견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좋은 약제들이 많아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병이 완전히 완치되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신장이나 폐 이런 곳에 합병이 생긴다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